안녕하세요. 사진그릇입니다. 오늘은 겨울 사진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장소는 소양강이 되겠습니다. 풍경을 담는 사진가들은요,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다면 같은 곳을 여러 번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변화무쌍한 자연의 또 다른 멋진 장면 때문에 또 만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소양강 주변의 포인트를 따라서 사진 여행을 할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하고 같은 점하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본다면요, 앞으로 사진 찍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다녔던 동선인데요. 보통은 이 A 코스로 많이 다녔고요. B 코스는 상황에 따라서 다녔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소양 2교는 항상 들리는 곳이고요. 소양 3교하고 소양 5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었죠. 춘천에 오는 목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세월교, 또 서면도서관, 전나무길 이런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소양 2교입니다. 춘천에 오면은요,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이곳인데요. 이곳에 오면은 꼭 차에서 내려서 그날의 상황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진도 담았죠. 이곳에서는 그 소양강 천여상이 있고요. 그 소양강 다리, 그리고 쏘가리상이 있죠. 풍경사진가는 출사지에 적어도 한 2시간 전에는 도착을 하죠.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출사지의 경우는 좋은 포인트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도착하면은 미리 자신이 생각해 두었던 그런 사진을 못 담는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미리 도착을 하면은 자신만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바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촬영 포인트를 찾아두면은 다음에 촬영할 수 있는 거죠. 소양 2교는 그 춘천의 강북하고 강남을 이어주는 다리인데요. 물안개가 있으니까 운치가 좀 있죠. 소양 2교의 좌측편에 있는 소양강 천여상인데요. 우측에 그 소양 2교 다리가 보이죠? 그런데 이 천여상은요, 반야월 작사의 소양강 천여라는 노래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노래의 발상지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안개에 쌓인 소녀상의 분위기가 좀 애처롭죠? 소양강에서 유명한 것은요, 쏘가리도 있는데 춘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천여상의 좌측편에 자리하고 있어요. 물안개 속에 있는 쏘가리상은요, 부지런한 풍경사진가한테는 좋은 피사체가 되는 거죠. 망원으로 담은 쏘가리상인데요, 좌측에 있는 오리배가 옆에 있어서 대비가 되죠. 쏘가리상의 크기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자, 쏘가리상 뒤쪽에 멀리 산들이 보이시나요? 이맘때쯤 되면요, 겨울이죠. 저 보름달이 저 산 뒤로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을 먹죠. 저 달을 갖다가 쏘가리상 걸쳐서 사진을 담을 거라고. 그래서 담은 사진이 있는데요.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담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 3교로 가는 길이 얼마 멀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이면 되는데, 제가 여기를 그 겨울철에 자주 다녔는데 여기서 한 번도 다른 사진가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풍경사진가는 미리 한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주위의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인지 하여튼 조금 그런데요. 하여튼 우리는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소양 3교로 가죠. 소양 3교는 소양 2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요. 이곳을 가게 되면은 소양 3교 다리 밑쪽에서 저는 사진을 담는데요. 그 강 가운데에 작은 섬 같은 게 하나 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주로 담습니다. 근데 이 섬은 볼 때마다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저는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소양강 주변은 곳곳이 촬영 스팟인데요. 한쪽에서는 여기저기 자리 이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원하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라면은요, 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 사진을 담은 후에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것을 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약간의 물안개와 상고대가 있는 사진이죠. 서리 상고대가 피기 위해서는요, 또 물안개가 피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상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기상 예보를 참고를 하죠. 그 조건을 보자면요, 첫 번째로 습도가 많아야 돼요. 적어도 80%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온차가 많아야 돼요. 한 10도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요. 따뜻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좋죠. 그리고 소양강 댐에서 그 새벽에 물을 방류를 해야 됩니다. 풍속이 낮아야 돼요. 바람이 세면은 또 상고대가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눈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이 올 때는 날씨가 포근하죠. 그 다음날 되게 추워지죠. 눈 자체가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습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춰지면요, 그 물안개하고 상고대가 피는 거죠. 그래서 기상청 예보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댐 방류는 이쪽 강가에 가면요, 그렇게 많이 팻말이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물안개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장면인데요. 대부분의 일출 사진은 역광으로 사진을 담죠. 근데 이곳은 순광으로 담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요. 하지만 그 자욱한 물안개가 앞을 가리다가 흩어지는 그 순간에 잠깐씩 드러나는 하얀 순백의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찰나의 그 순간에 셔터를 누릅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은 기다림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자욱한 물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드러난 모습이에요. 멋지죠? 반영 사진입니다. 그 자연 사진가는 자연에서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유달리 반영 사진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담으려고 바닥에 바싹 엎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같으면은 스위블이나 틸트가 되는 카메라가 많아서 엎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눈이 올 때 플래시를 터뜨린 사진입니다. 가방에 플래시가 있나요? 그렇다면 사용을 하세요. 플래시 하나가 사진의 감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곳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 오리떼와 철새들이 많은데요. 얘네들은 그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날아오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담으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죠. 미리 카메라에 ISO를 높여서 빠른 셔터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날아오르더라도 놓치는 법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담은 사진이에요. 이것도 미리 ISO를 높여놔서 담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진은 그 소양 5교 사진을 미리 좀 땡겨 온 건데요. 지금 지나가는 그 철새가 보이죠? 이런 철새들은요, 저 멀리서 이렇게 오면은 소리가 미리 들려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ISO를 높여서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놓으면은 그저 놓치지 않고 담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담고 싶은 피사체에 준비를 해놨다가 얘네들 오면은 딱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소양 3교에서 소양 5교로 가는 겁니다. 자, 소양 5교는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진입해서 사진을 담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역광으로 담는 곳이죠. 사진은 아름답고 멋진 풍경도 좋지만은 저는 이런 느낌의 사진도 좋아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한번 보시죠. 산호초 같이 생긴 나무가 너무나 신기해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 옆에 작은 잡초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잡초를 촬영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진가 한 분이 멈춰서 관심을 보이다가 사진을 담으시네요. 저는 일어나려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진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떠나가는 뒷모습까지 담았습니다. 떠나가는 저분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진보다는 이렇게 느낌 있는 사진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자, 사진을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이 나무가 산호초 같이 생긴 나무예요. 처음에 여기에다 제 발걸음이 멈췄죠. 그리고 처음 담았던 풀의 모습입니다. 잡초죠. 사진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진가가 떠나는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란 얘기죠. 가까이 더 가까이. 촬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작가님, 풍경을 촬영하는데 주로 어떤 렌즈를 사용하세요? 광각을 쓰세요? 망원 렌즈를 쓰세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망원 렌즈를 예전보다는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렌즈를 쓰든 간에 사진에 정답은 없죠. 그러나 좋은 사진은 주제가 잘 드러난 사진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주제를 부각시키려면 망원 렌즈가 더 효과적이죠. 아래 사진들은 망원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주제를 뚜렷하게 강조할 수 있어서 표현하는 데 더 유리한 거죠. 자, 사진을 확대해서 한번 보죠. 동양화 느낌을 받은 곳이에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 뒤에 봉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마운트 렌즈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프레임과 구도가 바뀌죠. 사진을 담고 있는데 철새가 날아갑니다. 급하게 셔터를 누른 장면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을 지은다면은 저는 어머니와 철새라고 짓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사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흑백의 느낌과 자연. 저는 흑백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흑백은 평등의 색이고 그리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얀색은 새롭게 시작하는 색이죠. 탄생의 색이고 검은색은 절망적인 암흑, 즉 죽음의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거죠. 저는 인생 시리즈를 담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거진 다 흑백으로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산책하는 모습인데요. 그 안개의 그 모호함과 흑백의 그 느낌이 아주 서정적으로 다가오죠. 이것도 역시 소양 5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소양 5교는 다 살펴봤고요. 자, 세월교입니다. 일명 콧구멍 다리라고 하죠. 세월교는 그 첫사랑의 촬영지로 알려진 곳인데요. 그 소양강 댐의 상류에 있어서 춘천에서 물안개가 가장 먼저 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산 뒤에가 상류입니다. 댐이 있죠, 댐. 그 세월교 다리 밑인데요. 저 잡초가 저곳에 뿌리를 내려서 있다는 것, 그 모습에 눈길이 갔고요. 그래서 사진을 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리 전체의 모습인데요. 드라마에서 배용준이 오토바이를 타고 건넜던 곳입니다. 그 앞이 안 보일 정도 물안개 가득 찼는데요. 저는 뭐 마음에 드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이것은 우측에서 담은 모습입니다. 다리 사이로 빛이 뿜어지는 게 장관이죠. 서면 도서관 옆에 있는데요. 제가 그 예전에 다닐 때는 춘천문화공원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문화공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요, 그 의암호의 물안개를 볼 수 있어서 많은 사진가들이 찾는 곳인데요. 해를 정면으로 보고 촬영하기 때문에 정말 일출의 장면은 환상적인 곳이죠. 여기가 어떤 때는 저 낚시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때는 없었네요. 날이 아주 추운 날에는 이런 결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기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죠. 엎드려서 담는 거. 그래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사진을 담고 있는데 또 한 분이 지나가시네요. 그래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자, 전나무길로 가면 되죠. 전나무길입니다. 많은 눈이 왔죠. 그래서 눈이 막 떨어집니다. 자, 다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별책부록. 겨울철 집 나오면 개고생이죠. 그래도 좋아서 다닙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다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